도연이네 반찬 좀 챙겨가야지. 정자 여사는 새벽부터 부엌불을 켰습니다. 김치찌개는 자작하게 끓였고 멸치볶음은 짜지 않게 간을 맞췄죠. 손주가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만하면 좋아하겠지. 점심 무렵 도연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 목소리가 반갑게 귀에 들어왔죠. 할머니 왔다. 밝게 뛰어나오는 손주를 보는 순간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꼭 안고 향긋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달콤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부엌 쪽에서 묘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로 시킨 배달 음식이 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휴대폰을 만지며 건성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반가움이 느껴지지 않았죠. 정자는 들고 온 반찬통을 식탁 한쪽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손주 먹이려고 조금 해왔어요. 아, 네,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이려 해요. 간이 세서요. 정자는 멈칫했습니다. 눈길이 반찬통에서 소영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과 배달 음식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묘하게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정자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 그릇에 밥을 조금씩 덜어주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만 먹어보자. 아이는 맛있다며 젓가락을 움직였지만 소영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아들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얼굴이었죠. 엄마 오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눈길은 아내를 향했습니다. 정자는 그 시선 하나에 마음이 조용히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집에만 와도 환하게 웃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눈치부터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웃음소리 대신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엔 김치 좀 덜 맵게 담가야겠네.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챙겼죠.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정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입꼬리를 올려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닫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공기가 따라붙었습니다. 정자의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처음으로 자리 잡았죠. 며칠 뒤 며느리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오랜만에 초대라 정자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분위기가 서먹했던 걸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도 들었죠. 새로 산 블라우스를 다림질하며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의 집 거실에는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며느리가 직접 차린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정자는 칭찬의 말을 하려다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소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준비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는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손주는 밥보다 장난감에 더 관심이 있었고 도연은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순간 소영이 천천히 말을 꺼냈죠. 어머니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정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으며 짤랑 소리를 냈죠.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손주는 상황을 몰라 멀뚱히 웃었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엔 예의가 아닌 냉정이 담겨 있었죠. 그래, 알겠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 속엔 억눌린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자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유리잔을 스칠 때마다 마음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죠. 소영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라며 덧붙였지만 정자의 귀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버스 창가에 앉아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창문 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자는 결심했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정자는 조명을 낮추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도 며느리의 시선도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아왔는데 돌아온 건 불편한 존재라는 낙인이었죠.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보다 냉정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이불을 개고 정리된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반찬통 위에 비쳤죠. 그녀는 서류함을 꺼내 오래된 통장과 부동산 서류, 보험 증서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는 손끝이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뿌리내렸죠. 그녀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해맑게 웃는 아들, 그리고 소영의 웃음. 그 사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움직일 겁니다. 저녁이 되자 정자는 가볍게 외출복을 걸쳤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웃, 오말순의 집으로 향했죠. 문을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아직 남은 따뜻함 대신 새로운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조용한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자 여사는 오말순을 동네 카페로 불렀습니다. 말순은 오래된 친구로 동네 소식과 사람들의 관계에 밝은 인물이었죠. 정자는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의 얼굴엔 결심이 비쳤습니다. 말순 씨, 요즘 소영이 소식 좀 들었어요? 말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며느리 부녀의 일도 맡고 바쁘다더라. 인상은 좋은데 말이 좀 세지.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이었죠. 그날 이후 정자는 부녀의 모임에 조금씩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말은 짧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예의 바른 어른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죠. 어떤 날엔 일부러 소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먼저 화제가 나왔습니다. 정자는 그때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힘들죠. 라며 웃었습니다. 그 온화한 말투가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죠.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동네에서 까다로운 며느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크게 부풀려 퍼져나갔죠. 정자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아침엔 시장을 돌고 오후엔 차 한 잔 마시며 손주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묵직한 의도가 숨어 있었죠. 정자는 한 번도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했고 그 사이 사람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아무 말 안 해도 다들 느끼나 봐. 이번엔 진짜 통쾌하겠어. 정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통쾌하다는 말은 이르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요즘 들어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죠. 예전에는 다정하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멀찍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녀의 회의에서도 그녀의 의견이 예전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시선들이 자꾸 등 뒤를 스쳤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소영이 묻자 회장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말이 많아서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그 말에 소영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짜증을 내며 사람들이 요즘 이상해요라 했지만 도연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며 무심하게 넘겼죠. 그날 밤 소영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SNS에 올라온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부녀의 모임 사진이었죠. 한쪽 구석에 정자가 미소를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고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분이 거길 왜 가셨지? 마음속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되신 분 참 성격이 강하시다면서요? 그래도 시어머니 참 점잖으시대요. 그 말에 소영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자신을 향한 평가가 섞여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그 무렵 조용히 집에서 차를 끓이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죠. 그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제 조금은 느끼겠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죠. 요즘 들어 소영의 일상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올랐죠. 출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소영은 문을 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자의 선물로 받았던 도자기 그릇이 거실장 위에 놓여 있었죠. 그릇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걸 볼 때마다 불편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녀의 머릿속에 식사 자리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정자의 표정, 조용히 접시를 닦던 손, 떨리던 목소리까지 선명했죠. 다음 날 소영은 부녀의 모임에서 의도치 않게 정자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혼자 사신다며 그래도 말 한마디 원망 안 하신대요. 참속 깊으신 분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비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연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는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그런 분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이 오히려 더 소영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왜 나쁜 사람이 된 걸까?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었고 거실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휴대폰을 들고 정자의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화면을 꺼버렸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불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정자의 잔잔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제는 자신도 알 수 없었죠.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 정자는 우산을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길바닥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정리로 느껴졌죠. 그녀는 일부러 소영이 자주 다니던 제과점 앞을 지났습니다. 그곳 진열대엔 소영이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들어가 케이크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그 케이크를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놀란 표정의 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들렀어요. 비도 오고 케이크도 좀 나눠 먹으려고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소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 케이크 전에 며느리가 좋아했잖아요. 생각나서요. 그 말에 소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차와 케이크가 놓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자는 소영의 손끝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며칠 전에 죄송했어요. 소영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힘이 없고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상처도 나고 또 아물기도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죠. 그날 밤 정자는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멎은 하늘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그녀의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약차 향이 퍼졌습니다. 정자는 거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왔니? 요즘 바쁘다더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그는 어딘가 미안한 얼굴이었죠. 잠시 후 정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영이 그날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엄마 얘기만 하면 눈시울이 붉어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배워야 바뀌는 거예요. 말로는 못 가르치죠.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래 침묵으로 방관했는지 깨달았죠. 창밖에서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정자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햇살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바람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복수는 누굴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이더군요.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이 만든 깨달음처럼 깊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이제 미움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처럼 따뜻하게 번졌습니다.